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창발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발성이란 에머젠트 프로퍼티, 서로 다른 어떤 두 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발성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그 애교심, 같은 고향 사람들의 애향심, 같은 나라 사람들의 그 애국심, 이런 게 이제 창발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촛불 집회 같은 것이 창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물을 좀 생각해 보면, 대개 물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물에 대해서 모른다라면 좀 이상한 거지요. 물은 그 액체, 고체, 기체, 즉 물, 그 다음에 이제 얼음, 수증기, 이렇게 3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런데 물은 3상이 아니고 4상이다, 이렇게, 그런 4가지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일반화된 얘기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하늘에 비올 듯 해가지고 구름이 뭉쳐서 금방 빗방울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 자체, 그때가 아마 코로이드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빗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 분자가 적어도 200만 개 정도가 합쳐진 게 하나의 물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것 중에 우리하고 직접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화석연료가 거의 바닥이 나면서 이제 대체 에너지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에너지.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데 수소로 달리는 버스 해가지고 시내를 나가보면 상당히 버스 중에 수소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근원인 DNA의 그 하이드로젠 본드 수소 결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생명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물에 대한 얘기로서 이제 하나 더 첨가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물 위를 걷는 생물은 많습니다. 도마뱀의 일종은 물 위를 성큼성큼 잘 걸어다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물방개, 소금쟁이, 이런 것들은 물 위에서 생활하고 성큼성큼 물 위를 걸어다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식물은 상당히 수소를 이용하는데 인간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산소도 역시 상당히 이게 중요한 원소로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이 산소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야기가 옆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만 창발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소련의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온의 후르바초프 분이 이제 그 권좌에 있을 때 미국의 그 역사학자들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소비에트 유니온에 가서 여러 가지를 구경하고 귀국해서 보고문을 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고문에 소련은 망한다. 그러니까 멀쩡한 나라를 견학하고 와서 망한다라고 붕괴된다. 그 믿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론에 그 믹스되는 거, 인간사의 그 여러 가지 믹스처되는 그 부분에 딱 하니 걸린 거지요. 소련 망한다. 그 소비에트 유니온이 17개 나라가 이렇게 병합된 나라인데, 그래 유니온인데, 러시아 계통의 그 별자리들, 어느 별자리들 모임에 이제 초대되어 가보니까 다 러시아 계통이고 한 사람만 그 다른 나라 출신이더라는 별자리가 그렇게 한 나라로만 되면 섞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소련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붕괴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데 비교적 사람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사람을 분류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제일 흔하게 접하는 것이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보통 사람 중에 천재를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쉬운 쪽이 그 음악 쪽은 천재를 가려내기가 좀 쉽답니다. 비교적 인간의 조직은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하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시스템은 두 가지 인텔렉츄얼 리소스하고 피낸셜 리소스 즉 어떤 인지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재정의 뒷받침 이렇게 보고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어떤 기회 균등한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그 예술인 중에 피카소라는 분이 있는데 이 피카소 같은 세계적인 그 유명한 대가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섞는데 귀재였다 이렇게 보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는 데 능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치는 데 능하다. 아이디어를 훔치는 데 능하다. 그래서 섞는 기술을 가져야 대가가 된다. 그렇다면 정치가 쪽으로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서 보면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세계적인 정치가로서 성공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그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자란 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링컨도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나 가지고 자라는데 어쩐 일인지 47 될 때까지 여러 선거에 출마하고 별다는데 낙선만 하고 고배를 많이 마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체국에서 조금 근무를 하다가 훌륭한 배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앉게 되는데, 노예 해방을 통해서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이 나서 남북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북군이 승리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링컨이 극장에서 저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 때문에 저격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합니다. 미국 돈 달러를 찍어내는데 개인이 찍어가지고 국가에다 그 돈을 팝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돈을 찍는 게 아니라 돈을 사서 씁니다.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정부에서 돈을 찍는데 어떻게 개인이 찍어가지고 국가에다 돈을 판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제정치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13클럽이라는 클럽이 있는데, 이 13클럽의 여러 가지 병폐는 세계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3클럽에서 링컨을 저격해가지고, 링컨만 저격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그 화폐의 어떤 변환을 꾀하는 대통령 닛이 저격을 당하는데, 그 중에 2분은 운 좋게 살아나고 2분만 저격으로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창발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13클럽은 상당히 케네디 암살과도 관계가 되었던 그런 아주 미국의 아주 그 극우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세계사에서 비교적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을 당했던,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어떤 억압을 당한다든지, 독일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프랑스 같은 데라든지, 중국도 물론 일부를 일본이 지배하고 그랬는데, 중국은 저항심이 그렇게 우리 같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황을 시해하려고도 했고, 뭐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그 비월자리들 모임해 폭탄을 투하해서 10여 명이 결국은 사상을 입은 그런 애국적인 그 행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나라, 아프리카 나라라든지 그렇게 영국의 지배를 받는다든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저항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 창발성 가닥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그런 걸 보면은, 특히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 한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독일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을 드골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색출해가지고, 속속들이 색출을 해가지고 엄격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친일파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6.25가 나면서 공산주의와 대결하는데, 어떻게 이상하니 일본에서 경찰관 노릇을 하거나 검사 노릇을 했던 분들을 대부분 재임용했고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 출신들도
군 요직에서 많이 기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공산주의를 뿌리 뽑고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면서 여러 가지 민폐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그 검사에게 그 기소하는 기소권을 준 것이 오늘날까지도 그 문제가 되고, 특히 6.25 전쟁 때 군 장성 중에는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통역을 두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통역을 두고 지휘를 하다가 통역과 헤어져서 헬기 타고 혼자만 달아나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작전권마저도 유엔사령부에 이양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창발성으로 보면은, 창발성을 모르는 지도자는 국민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즘에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 그 검사 집단이 좀 더 밀초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권한을 너무 많이 그 판검사들이 갖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국가의 그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거의 힘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힘없는 자나 힘 있는 자가 함께 일해 나갈 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국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